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내 뼈를 녹일 수 있는,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고 있는데 내 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뼈뿐만 아니고 미네랄들이나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결핍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인 것들이죠. 첫 번째는 시금치 무침입니다. 시금치는 미네랄과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맛도 좋고 단맛도 많이 나서 반찬으로 많이 먹는 게 시금치 무침인데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금치 같은 이런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옥살산은 시금치뿐만 아니고 다른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이런 옥살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파슬리나 쇠비름 같은 그런 채소에는 시금치보다 더 많이 들어있지만 이건 많이 안 드시니까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내든 장에서든 여기 이제 미네랄을 딱 붙어가지고 딱 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내에서 떠돌다가 이 소변에서 만나가지고 칼슘을 잡아서 칼슘의 결정을 만드는 거죠. 결석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장에서 칼슘을 잡아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칼슘은 이온화가 돼야 되는데 이온화가 되지 못하게 딱 잡아둡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첨부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우유 유래 칼슘 200ml랑 칼슘과 옥살산을 붙여놨을 때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칼슘의 흡수율을 비교했는데 우유에 있는 이 칼슘과 옥살산을 붙여놓은 칼슘, 이 염 형태와 흡수율의 차이는 3배 이상 낮다는 데이터가 나온 그런 논문 데이터입니다. 그 정도로 칼슘의 흡수를 많이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라면입니다. 라면이 또 안 좋아. 라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니만 라면이 안 좋다고? 라면이 안 좋은 이유는 다양한 게 있죠. 화학 조미료가 많고 탄수화물 덩어리고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식품, 음식인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라면 한 그릇에 많게는 1500에서 2000ml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하루 섭취 권고량과 비슷한 양이죠.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과량의 나트륨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배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서 라면 같은 걸 자주 먹게 되면 소변량이 늘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같이 딸려 나가는 거죠. 나트륨 2000ml 정도를 섭취하면은 칼슘이 한 40ml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칼슘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성장이나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제가 다른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 소금이 우리 골다공증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꽤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직관적인 논문이 이 논문이더라고요. 중국인 남성이 짠 걸 많이 먹는데 1092명의 중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쭉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짠 음식을 먹은 사람과 덜 짠 음식을 먹거나 중간 정도로 먹은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골다공증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짠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골밀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짠 걸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갱년기에 있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 저도 이제 맥주 한 잔씩 하는데 이런 술은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촉진시켜가지고 칼슘이나 미네랄을 배설을 촉진시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강원대 의대에서 3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더라고요. 36명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거고요. 18명은 소주를 매일 한 병 반 정도를 먹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8명은 소주물 그냥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 이 정도를 먹는 사람을 설정을 해가지고 대퇴골의 골밀도 조사를 했을 때 유의미할 만한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3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다는 게 조금 참조할 만한 결과치를 보여준 것 같고요. 간에도 안 좋고 위에도 안 좋고 뼈에도 안 좋고 술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는 커피, 녹차입니다. 또 커피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예상했듯이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가지고 미네랄들을 배설을 촉진시킬 수 있고 칼슘 배설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에 따르면은
카페인 100ml당, 그러니까 보통 커피 한 잔 정도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당 칼슘이 한 6ml 정도 소모된다고 하고, 커피를 하루에 보통 2잔 정도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 한 10ml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장기간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계의 자극과 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미네랄 섭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미국에서 489명의 노인 여성, 65세에서 77세에 해당되는 여성을 하루에 카페인을 300ml 이상 먹는 사람과 300ml 이하 먹는 사람을 이것도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허리 쪽에 골밀도에 유의미할 만한 차이가 있다. 첨부한 표를 보시면은 카페인을 300ml 이하 먹는 사람은 척추 쪽에 T스코어가 1.19 정도였고요. 카페인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9,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라입니다. 콜라는 잘 아시겠지만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을 밖으로 배설시키거든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1,400명의 여성과 1,1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를 한 연구 데이터인데요. 콜라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골밀도를 측정했는데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콜라를 많이 섭취하면은 골밀도가 안 좋아지고 적게 섭취하면은 골밀도가 좋아진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콜라와 어떤 골밀도, 뼈의 건강과의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꽤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규모 또한 2,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꽤 많은 규모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이런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그리고 만성염증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당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 D 활성도를 당이 낮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만성염증, 이런 걸로 인한 우리 몸의 그 호르몬, 그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나 견과류 같은 거나 어류 같은 거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은 그냥 줄이는 게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영상은 어느 정도 근거를 베이스로 한 뼈 건강에, 뼈를 녹인다고 표현하면 좀 직관적이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를 못하고 먹었던 그런 식품들,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염.